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북의 조선의 핵시설, 북조선의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쪽집게 공격이죠. 이러한 것들, 아까 말한 그런 사이트와 이제 시사저널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에. 외과적 수술,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래서 핵시설이나 주의부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기습 공격이죠. 이 특징은 기습 공격이니까 육군이 아니겠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군이나 해군의 항공모함을 동원하고 주한미군이 아닌 바깥의 특수부대, 뭐 일본이라 괌이라든가 이런 특수부대가 공중 침투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개시되는 동시에 그때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정밀 타결하기로 해서 대통령 승인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에, 유출이 돼서 김영삼 대통령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걸 중단시켰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도 상당한 수준의 그 쌍방의 전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북의 보복이죠. 수도권이라든가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미군의 그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클린턴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그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제거하는 것, 기습 공격. 이것보다는 북조선의 반격을 저지하는 것,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는 거. 이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쪽집게 폭격을 하는가 동시에 반격 능력을 붕괴시키는데 그러려면 지휘부와 군사령부 방공망, 지하에 숨어 있는 시설, 각종 미사일, 그죠? 장사정포 포대 이런 것들을 폭격을 해죠. 무수히 많은 타켓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아까는 F-119, 오늘은 이제 F-22 램턴이라는 이러한 정밀 폭격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된 후에 이제 이러한 스텔스 기능 가지고 있는 폭격기가 하고 후방에서는 이제 B-52가요. 장거리로 대량 폭격을 하는 이런 것. 주로 이제 이 정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 유도 폭탄, 그렇죠? 정밀 유도 폭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투하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예행 연습에 동원된 그 전투기들이나 미사일을 볼 때, 그 미 공군이죠, 공군, 그러니까 공대지. 지상에서 쏘거나 그 항공모함에서 쓰는 거 말고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지 이러한 것만으로도 북조선에 1,000개의 타켓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여행 연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폭격기들이 최대 4대까지 동원되는데 이 비행기들은 이제 본토에서까지 논스톱으로 날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대당 이러한 정밀 폭탄을 16개씩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최대 64개까지 4대면은 그렇겠죠? 정밀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전투기들도 한 대당 4개 정도를 투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유도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F-22 해당되는 F-117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6대 정도가 동원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계열의 장거리 이 폭격기가 12대가 동원되기 때문에 약 300여의 타켓에 할 수 있다. B-52 장거리 폭격기도 역시 12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하면 이 정밀 유도 폭탄을 최대 약 800여 개를 동시에 퍼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주한 미 공군의 F-16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대 이제 약 200여 개. 그래서 모두 합하면 정밀 폭격에서 단 한 번에
최대 1,000개의 타켓을 정밀 폭격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공군만 동원하는 건 아니죠. 해군, 항공모함이죠. 이 항공모함에는 항공기는 놔둔다 하더라도 토마호크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 그래서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에서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만 약 400여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결국은 거의 뭐 한다면 최소한 1,0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1,500이라든지 이러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쪽집게지 보복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상전만 투입하지 않을 뿐이지 공중전에 있어서는 거의 이 전면전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단기간에 이제 공군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단기간의 전쟁 계획이고 이 전쟁 계획이 이제 대규모 육군을 투입한 전면전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항공모함들이 더 추가로 배치되는 지상군도 전면전에 대비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한번 사례를 보면 이미 2003년에 B-52 12대, B-1B 12대를 괌에 배치한 바가 있고 더 나가서 알래스카도 이제 바로 날아올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 F-15 24대 이걸 이제 오산에 파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F-20인데 스텔스죠. 전천후 공격기를 무려 6대나 한국 군사는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원래 이제 한국에는 이제 공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산이나 군산에서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고 알래스카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합동 작전을 펼 수 있다. 그래서 이 쪽집게 공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육군만 동원되지 않았지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약 일주일 안에 벌어지는 전면전이다. 거기에 대해서 북도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라든지 남아있는 미사일로 해야 돼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의 보복에 의해서 수도권의 민간인이라든지 주한미군 기지라든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클린턴이 최후에 이거를 중단했다고 발표하려져 있습니다.